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에페리아 경범선으로 증축한 이후로 항해하는 방법, 물물교환하는 방법, 무역선으로 가기 전에 퀘스트, 여러가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경범선을 증축할 때까지는 별다른 게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단순히 무역선으로 그냥 바로 경범선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물물교환도 해야 되고 항해 일캐도 해야 되고 노드도 돌려야 되고 여러가지로 복잡한 게 많아요. 영상을 여러 번 찍어보려고 계속 녹화는 했는데 이 중구난방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몇 시간째 녹화하다가 취소하고 녹화하다 취소하고 계속 이것만 반복되고 있네요. 사실 저도 어떻게 계획을 짜고 만들어야 할지 지금 난감합니다. 일단은 에페리아 경범선으로 가기 전에 간단한 세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 화면에 보시면 채팅창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일반적으로 이쪽 좌측 하단이랑 상단은 보통 아마 기본으로 돼 있는 걸 거예요. 게임 처음 시작하시면 이쪽 우측 하단에 보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대화창이 설정을 열어보시면 지금 대화 그룹만 체크가 되어 있죠. 다른 데는 다 없고요. 청새치 대화 그룹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따로 하나를 빼놓으세요. 아무래도 대양 처음 입문하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보면 궁금한 것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은데 이 대화그룹, 청새치 대화그룹에서 궁금한 건 물어보시고 여기서 보다보면 사람들이 질문하고 답변해주고 이런 게 계속 올라와요. 대양에 관해서, 물물교환에 관해서. 그럼 본인이 굳이 질문을 안 하더라도 묻고 답하는 거에서 보다 보면 본인이 지식이 쌓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해놓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대화창을 좀 위로 올려보시면 지금 여기 버스 광고가 올라오고 있어요. 다 보면 이 버스 광고를 채팅창을 이렇게 따로 빼놓지 않으면 버스 광고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읽게 하기가 하는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청새치 창을 따로 하나 빼놓고 보고 있다 보면 광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버스 광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고 그 해당 선장님한테 긴 말을 해서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버스를 다니시기 바랍니다. 1K를 꾸준히 다니셔야 재료가 계속 모이기 때문에 중범선으로 가는 게 하루라도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채팅창을 하나 따로 빼놓으시고요. 그리고 ESC 설정에 보면 설정 인터페이스 UI 단축키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선박 호출하고 물물교환 정보가 있죠.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세요. 편한 거로 선박 호출이랑 물물교환 정보요. 이렇게 해 놓으시면 물물교환 할 때 보통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한 상태면 지도를 이렇게 열고 이쪽에 물물교환 마크가 있죠. 이 밑에도요. 이걸 열어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불편하죠. 지도로 꼭 들어와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단축키 지정해 놓으면 이렇게 일반적으로도 배 타고 갈 때는 아무 때나 열 수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편하겠죠. 지정해 놓으시고요. 아까 선박 호출이라는 뜻은 선착장에서 그냥 경범선을 찾아볼게요. 찾고 물로 뛰어든 다음에 선박 호출 키를 누르면 배로 이렇게 키 있는 대로 갑니다. 한 번 더 누르면 키를 잡아요.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배를 꺼내고 나면 이 좌측에 선박 마크가 생깁니다. 이 설명을 보시면 좌클릭은 조타석 이동 및 키 잡기, 우클릭은 선박 호출 및 선박 위치 찾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단축키로 설정한 것이 이 좌클릭에 해당하는 거예요. 좌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면 배를 멈추고 키를 놓은 상태에서 다른 데로 뛰어들어 볼게요. 물에 이렇게 있을 때 좌클릭을 하면 좌측키 좌클릭을 하면 이 단축키로 지정된 거를 누르면 배 키 있는 대로 이동을 합니다. 캐릭터가 이동을 했죠.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키를 잡습니다. 잡았죠. 이러고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키를 놓을 때는 단축키가 아니라 R키로 하셔야 됩니다. R키. 다시 잡을 때도 R키를 눌러도 되지만 그 단축키 지정한 거로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보시면 조타석 이동 및 키 잡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밑에 우클릭은 보시면 선박 호출 아니면 선박 위치 찾기라고 되어 있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박 위치 찾기라는 것은 길찾기, 일반적으로 육지에서도 길찾기가 있듯이 길찾기처럼 선박의 위치를 찾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선박 호출 및 선박 위치 찾기라고 되어 있죠. 일단 거리가 멀어지면 자, 지금은 배랑의 거리가 좀 멉니다. 이렇게 멀어요. 이 마우스 우측 키를 누르면 자동 길찾기처럼 길이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거리가 멀어서 선박 위치 찾기로 되어 있지만 선박에 가까이 가게 되면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가까이에 있으면 이 우클릭을 하게 되면 길찾기가 아니라 이 핑이 찍히는 게 아니라 배가 캐릭터한테 오게 됩니다. 캐릭터한테. 이걸 어떨 때 쓰냐면 배가 저렇게 암초나 섬 사이에 끼일 때가 있어요. 그럼 배가 옴짝달싹 안 합니다. 방향키로는. 옴짝달싹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물로 뛰어들어서 주변에 지금 빈 공간이죠.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죠. 이 빈 공간까지 와서 어느 정도 거리에서 이 마우스 우측키를 막 선박 호출로 누르면 배가 이쪽으로 캐릭터한테 오게 됩니다. 그럼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 배가 어디에 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탈출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UI 단축키에서 이렇게 단축키를 하나 지정하셔서 편한 거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 밑에 이 밑에 배 UI가 있죠. 이 UI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UI 중에
키를 잡으면 UI가 나오죠. 이 밑에 이건 돛 마크입니다. 돛. 지금 상태에서는 돛이 투명하지만 펴져 있어요. 한번 좌클릭을 하면 접어집니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펴지고요. 이게 5초 간격으로 됩니다. 5초. 바로 안 됩니다. 이렇게 5초의 딜이 있어요. 딜. 여기에도 설명에서 보면 돛을 접어 해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돛이 접은 상태면 지금 이 좌측에는 원형은 해류이고 이 우측엔 해풍입니다. 해풍. 이 돛을 접은 상태면 클릭해서 보시면 해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써 있어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돛을 펼쳐 해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단축키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 마우스를 갖다 대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좌측키를 누르면 이렇게 단축키 설정키가 나옵니다. 이 단축키를 편한 곳에 설정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이 해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 해풍을 잠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풍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원형이 있죠. 여기가 해류, 이쪽이 해풍입니다. 선을 이렇게 절반으로 그었을 때 해류가 이 해류에서 화살표가 이 밑에 있으면 무조건 순방향입니다. 순방향. 해풍도 이 밑에 화살표가 있죠. 지금 이 순풍이라는 겁니다. 바람의 방향을 이제 등 뒤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돛을 폈을 때 이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바람 때문에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요. 만약에 이 화살표가 이 위쪽에 있다면, 이 위쪽에 이렇게 있다면 돛을 피면 안 되고, 돛을 피면 속도가 느려지고 바람이 저기 앞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돛을 펴면 속도가 느려지고, 이럴 때는 돛을 접어야 합니다. 이 위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이 원형을 반을 갈랐을 때 화살표가 밑에 있거나 밑에 있으면 본인한테 플러스 이득이 되는 거고요. 이 위쪽에 있으면 위쪽 9시부터 3시까지 이 위쪽에 있으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대신에 해류는 본인이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지만 이 해풍은 돛을 펴고 접고 하면서 영향을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해풍을 신경을 안 쓰시려면 그냥 돛을 계속 접고 다니면 돼요. 그럼 이득도 안 보고 손해도 안 봅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배가 앞으로 가게 된다면 이 화살표가 3시 방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역풍이 되겠죠. 그럼 돛을 접어야 됩니다. 속도를 손해를 안 보려면. 지금 해류는 등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고 있죠. 이러면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돛을 접어야 합니다. 지금 해풍에서는. 그러니까 해류는 전혀 본인이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지만 해풍은 돛을 펴고 접고 하면서 극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지금 밑으로 내려갔죠. 해풍이. 이 상태에서는 올라갔죠. 방향을 틀면 해풍과 해류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본인이 가는 목표 지점을 조금 돌아서 가더라도 순풍이나 해류의 영향을 플러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등 뒤에서 받으면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하면 역해류를 뚫고 지나가야 하기도 하고, 이럴 때는 또 해류는 역해류지만 바람은 지금 등 뒤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돛을 펴야겠죠. 이렇게 피면 돛의 영향으로
바람의 영향으로 돛을 펴서 속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신경 쓰고 싶지 않으시면 단축키로 처음 출발하자마자 선착장에서 그냥 접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독도 안 보고 손해도 안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선박 키를 잡은 상태에서 P를 누르면 선박 정보가 나옵니다. 이 선박 정보에는 여러가지 수치들이 나와 있고, 이 옆에 탭에 보면 선원 정보라고도 나와 있어요.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선원의 상태나 능력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나오죠. 다. 일단 기본 정보에서 여기에서 특별히 지금 처음에 알아야 할 것이 이 식량입니다. 식량이라는 것이 밑에 보시면 배 인터페이스, 기본 인터페이스에도 노랗게 식량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연료입니다. 연료. 자동차로 따지면 연료예요. 보통 이 연료가 다 떨어지면 선박이 제 기능도 못할 뿐더러 타고 있는 선원들이 다 병에 걸립니다.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그러니까 이 항해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식량이 이게 부족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긴급 보급이라고 바다 위에서 선박에 긴급 보급을 할 수 있습니다. 써있죠. 플러스를 누르면 이 아이템 목록이 나옵니다. 본인 인벤에 가지고 있는 아이템 목록이에요. 보급을 할 수 있는. 이 보급할 수 있는 음식 중에서 보시면 특제 발레너스 정식에는 선박 식량 보급량 22,000이라고 써있죠. 일반 발레너스 정식에는 4,000이라고 써있습니다. 22,000과 4,000이에요. 한 5배 되죠. 일단 대부분의 항해를 하시는 분들이 특제 발레너스 정식을 선박 식량 보급용으로, 긴급 보급용으로 많이 씁니다. 이게 가격도 제일 저렴해요. 특제 요리 중에서는, 정식 중에서는 가격이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게 부족하면, 식량이 부족하면 배 섬에 선착장에 가기 전에 대량으로 쓰지 마시고 선택 사용을 해서 5개, 2개 거리에 따라서 알아서 이제 쓰시기 바랍니다. 22,000이 보급되기 때문에 이 게이지를 잘 보시면서 아마 항해를 하시다 보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정도 거리면 어느 정도 식량이 있어야 된다. 보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 옆에 또 플러스가 있죠. 포탄 적재량 플러스. 이거는 지금은 포탄을 특별히 쓰지는 않지만 나중에 중범선으로 가게 되면 대양에서 포탄으로 몹을 잡기 때문에 이것도 쓰는 메뉴입니다. 이걸 누르시면 인벤에 있는 이 바람의 근원이라는 아이템이랑 바람의 결정이라는 아이템,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보급량이 써 있고 보급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비싸니까 대부분 잘 안 써요. 비상용으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이 퀘스트를 하면 에페리아랑 벨리아에서 일일 퀘스트를 하다 보면 계속 쌓입니다. 이것도 평소에 계속 쓰는 건 아니고 약간 본인이 대양에 나가서 몹 사냥을 하고 있다가 몹을 5대를 때려야 되는 몹인데 3대를 때렸는데 거의 죽기 직전인데 포탄이 바닥났다, 이럴 때 가끔 보급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보급은 하시고요. 선언은 일단 지금 선언 목록이 저는 11개가 있는데 화색의 벨리아를 하신 분이면 기본 가문 첫 캐릭터가 화색의 벨리아를 깨게 되면 5칸을 준다고 했죠. 기본이 한 칸이고 선언 슬롯이 한 칸이고 이 화색의 벨리아
가문에서 첫 캐릭터가 깨게 되면 5칸을 추가로 줍니다. 이 5칸을 주는 거는 에페리아랑 벨리아에 나오는 순수한 선언, 벨리아는 벨리아 여관에서 나옵니다. 에페리아는 에페리아 항구 앞마당에 고래 시체 있는 곳에 주변으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순수한 선언을 무조건 다 고용하세요. 이 순수한 선언이 처음에 레벨이 1일 때는 보시면 순수한 선언 여기 있죠. 이 순수한 선언이 처음에 레벨 1일 때는 끈기가 1.2입니다. 이 끈기라는 항목이 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끈기 수치만큼 속도가 배의 속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끈기가 지금 처음에는 1렙일 때는 1.2이지만 나중에 10렙까지 크면 최대 4.2까지 큽니다. 4.2. 그러니까 이 선언을 처음에는 무조건 순수로 전부 다 고용해서 태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경범선이나 호위함은 선실 현황이 10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10에 0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선원이 없어요. 다른 배 다 타고 있고 대기하고 있고 뭐 이래요. 제가 주로 타는 태풍 속으로 비상에 지금 순수 선원들이 타 있고 나머지는 다 대기하고 있어요. 이 선실 현황이 지금 경범선이랑 호위함은 10입니다. 10. 기본이 10이에요. 이 10이 10에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순수한 선원의 선실 차지하는 비중이 10입니다. 10. 요구 선실 여기 써있죠. 10이라고. 식성은 150, 무게는 200이라고 되어 있죠. 이 10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수치 10이기 때문에 순수를 한 마리 태우게 되면 바로 선실이 꽉 차서 다른 그 선원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이 경범선이나 호위함은 이 선실 현황이 10이고 구축함이나 무역선은 선실 현황이 30입니다. 그러면 이 순수 선원은 3마리까지 태울 수 있게 되겠죠. 무역선이나 구축함은. 그리고 중범선이 되게 되면 이 선실 현황이 50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순수 선원을 5마리를 태울 수가 있어요. 이 요구 선실에서 순수 선원이나 이 현실적인 현원은 요구 선실이 10이지만 뭐 5만 들어가는 자신이란 선언은 자신 있는 선언은 5만 차지합니다. 그럼 10마리까지도 태울 수 있어요. 중범선에는 뭐 15를 차지하는 선언도 있고 8을 차지하는 선언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일단 처음에는 다 순수를 키웁니다. 순수 속도가 제일 최고입니다. 속도가 올라가는 게 일단 그런 식으로 순수를 키워서 순수를 고용해서 하시고요. 이 선원 고용 증서라는 게 있어요. 선원을 고용하려면 여기 선원 고용 증서라고 있죠. 이 증서는 써있다시피 팔라시한테 사거나 아니면 여관 벨리아 같은 경우는 여관 주인 뭐 여관에서 여관 주인한테 바로 사도 되고요. 선착장지기가 파는지는 선착장지기도 팔 겁니다. 아마 사시면 돼요. 그리고 다니시다 보면 이 선원을 태우고 다니시다 보면 선원들이 이제 병에 걸리거나 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이제 건강이 체력이 약해져요. 체력이 약해지면 이 선착장에서 선원관리 탭이 있어요. 배를 꺼낸 상태에서 선원관리 탭에서 전체 건강회복이라고 있어요. 이 건강회복을 누르시면 가지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옵니다. 지금 대부분이 사람들이 건포도 빵이라는 이 아이템을 써요. 이거를 확인을 누르시면 만약에 이 건강 수치가 깎여 있으면 바로 복구가 됩니다. 이 건포도 빵은 선착장지기, 나루토지기 메뉴 상점에서 다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200개 이상 뭐 100개 이상 가지고 다닙니다. 선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한 열 몇 개씩 아니면 50개씩 가지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구매해서. 이 건포도빵 말고도 선원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우더라고 있죠. 이 차우더는 선원 건강에 100을 회복해 주는 겁니다. 100. 그리고 선원 건강이 아예 0이 돼 버려서 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병이 걸리면 이 선원을 해고할 수도 있고, 그 병 걸린 선원을 해고할 수도 있고, 다시 뭐 능력치가 좋은 선원은 다시 살려야 되는데 이 재생의 묘약이라는 걸로 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우더라는 거는 거래소에서 뭐 구하기가 거의 힘든데 선원 한 개당 선원 건강치 100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초반에는 사용하지 마시고 나중에 선원 레벨이 10레벨이 돼서 선원 건강 수치가 100이 되면 그때 가끔 한 번씩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선착장에 도착해서 물교를 하시다가 항해를 하고 선착장에 도착해서 이 메뉴를 보시면 경범선에 지금 수리가 떠 있죠. 다른 배에는 수리라는 항목이 없어요. 지금 없죠. 여기는 수리라는 항목이 떠 있죠. 맡겨진 상태에서. 다시 찾아볼게요. 찾으면 수리라는 항목이 없죠. 이 맡겼을 때 뜨는 수리라는 항목이 여기 지금 경범선에 내구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구도를 복구해 주는 겁니다. 수리라는 항목이. 이 캐릭터의 피랑 마찬가지예요. 이 배 자체의 내구도를 복구해 주는 겁니다. 이 수리 항목이. 내구도가 100이면 수리가 안 떠요. 그 배를 항해를 하고 난 다음에 선착장에 도착하시면 맡긴 다음에 눌렀을 때 수리라는 항목이 뜨면 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수리를 하면 100% 꽉 차게 돼 있어요. 피가. 그리고 다시 찾으면, 배를 찾으면 보급이라는 게 있죠. 이 밑에 식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연료입니다. 연료. 이 식량이라는 걸 보급을 해야 돼요. 이 상태로 보급을 안 하고 깎여 있는 상태에서 물물 교환을 나서면 도중에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특제 발레노스 정식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출발 전에 항상 식량 보급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식량이 보급이 됐죠. 100%. 선원 관리 탭이 있는데 선원 관리 탭도 항상 얘기했다시피 습관적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0이더라도 항상 습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맡겼을 때 수리, 이 내구도 수리, 그리고 찾았을 때 식량 보급,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또 이 상태에서 여기 파츠를 보시면 약간씩 달아있죠. 내구도가 97, 98, 97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아있죠. 이거는 인벤에 있는 아이템을 그 내구도 복구할 때랑 마찬가지로 배를 찾은 상태에서 나가게 하시면 이 메뉴에 수리 있죠. 이 인벤의 수리도 같이 되면서 이 수리를 누르면 배의 수리도 같이 됩니다. 배 파츠의 수리. 보시면 선박 장비 수리 60은화 써있죠. 하면 탑승물의 장비가 수리되었습니다 하면서 선박으로 가보면 다시 100%가 돼있죠. 이런 식으로 식량 보급도 하고 맡긴 상태에서 내구도 수리도 하고 그리고 찾은 상태에서 나와서
수리도 하고 이걸 계속 습관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나중에 지금은 에페리아 낡은 장갑을 그냥 사서 끼고 다니잖아요. 일단 뭐 에페리아 낡은 장갑은 실록 블랙스톤으로 강화를 해서 나중에 내구도를 복구를 100% 해야 되지만 이제 그 다음에 중범선을 뽑은 다음에 녹템이 있어요. 중범선 녹템. 그리고 무역선도 녹템이 있습니다. 녹템. 이 녹템들은 내구도를 복구를 안 해도 돼요. 선박 증축할 때는 내구도를 이 각 파츠의 내구도를 무조건 100%로 해야 하지만 선박 부품 제작을 할 때는 마을에서 제작을 할 때는 다음 파츠로 제작을 할 때는 그러니까 녹템에서 파란색 파템 파츠로 제작을 할 때는 내구도가 0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선, 중범선 이 녹템들을 이제 사서 강화해서 끼고 다니다가 강화할 때 굳이 기파나 뭐 다른 복구 아이템을 써서 내구도를 100%로 복구하고 다니지 마시고 무역선부터 녹템을 쓰실 때는 이 내구도가 조금 내려가 있어도 이런 식으로 계속 복구를 하면서 쓰면 됩니다. 내구도가 뭐 30만 돼도 선착장에 들릴 때마다 이것만 계속 보급하고 맡겨서 수리하고 다시 찾고 나가면서 수리하고 이거를 습관화하면 내구도가 30만 돼 있어도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항상 습관화를 하세요. 여기까지 뭐 지금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다음에는 이 화물 적재에서부터 물물교환 정보가 있죠. 이 물물교환까지 실제로 이 물물교환 메뉴와 물물교환을 해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할 게 많아서 지금 영상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최대한 빨리 다음 편을 찍어서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을 찍다 보니까 빠뜨린 게 있어서 배에 대해서 빠뜨린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찍어서 영상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지금 바다에 나와 있는 상태로 밑에 내구도가 지금 떨어져 있죠. 이 내구도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그 선착장에 가서 내구도를 복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구도를 바다에서 직접 복구할 때는 보시면 함선 수리 자재라는 게 있습니다. 함선 수리 자재를 찾아서 이 키 있는 데 말고 키를 놓고 기둥 있는 곳에 이렇게 오면 지금 탑승물 수리라고 F6이 떠 있죠. 보통 배의 피가 내구도가 100%이면 이 배 돛대에서 상호작용을 했을 때 탑승물 수리가 뜨지가 않습니다. 100%일 때는 안 뜨고 피가 깎였을 때 탑승물 수리가 뜹니다. 그럼 이 함선 수리 자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벤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F6을 누르면 돛대와 상호작용을 해서 F6을 누르면 이렇게 함선 수리 자재를 쓰면서 선박을 수리하게 됩니다. 이래서 내구도를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서 급하게 이렇게 해서 복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함선 수리 자재가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가격은 싸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데 거래소에 보시면
함선 수리 키트라고 있죠. 파템 긴급 함선 수리 세트라고도 키트라고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가격은 비싸서 대부분이 이 함선 수리 자재를 씁니다. 이 함선 수리 자재는 어떤 합판이든 장작 폐기를 하면, 합판을 가지고 장작 폐기를 하면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급하게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쓰시면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배의 지금 내구도가 50% 이상입니다. 그럴 때는 이 스킬이 자동으로 나가고 다 돼요. 근데 이 배가 파손돼서 돛대가 파손되는 형태로 나오게 되면 자동으로 이 스킬이 안 써져요. 그럴 때는 배 피를 반 이상으로 한 다음에 선착장으로 갈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긴급하게 쓰시면 아무래도 편하겠죠. 네, 이상으로서 추가하는 영상이었습니다.